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10만이 2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이제 승범님께서 나오셔서 지난주 종목들과 그리고 이번 주에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전략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승범님, 지난주에 종목 잘 된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짚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펜 엔터테인먼트부터 볼 건데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송 다음 날인 금요일 저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고가 이제 월요일 날 음, 약 8%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1차 청산가에서 일단 1차 청산이 되고 음, 2차 청산가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8% 정도 오르는 모습을 음, 보여주면서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을 목요일 날 하고 있거든요. 촬영을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편집을 해서 토요일 날 올리다 보니까 이제 이 딜레이 되는 시간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목요일 촬영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금요일 날 저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미 청산도 나가고 그 다음 이제 요렇게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보시면은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핑거스토리인데요.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요일 시가 기준으로는 이제 고가까지 약 8.8%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방송이 나간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월요일 시가 기준으로도 한 최고가 기준 한 8% 정도 찍는 모습을 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1차 청산가에서 이제 청산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이 이후에도 이제 매매가 가능해서 이제 추가 전략은 이 영상 끝날 때쯤에 쿨비님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네. 그리고 저기 많은 분들이 지금 저 그 해 이 신호기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를 알려줄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도 이 친구들 자산이라 저한테도 안 알려준다. 저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 저거에 관해서 그 로직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 간단히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목을 이제 주가의 저점을 90% 이상 확률로 잡아내는 방법이라고 지었는데요. 음, 이제 사실 종목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기본적 분석은 이제 무엇을 살까, 업황과 음, 매크로적인 요소를 분석해서 무엇을 살까에 대한 영역이고 기술적 분석은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 언제 음, 살까라는 영역인데 음, 음. 이제 주식을 통해서 사실 수익을 내려면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이제 싼 가격에 사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매매가 되어야 한다는 데 바탕을 해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을 접근할 때 이제 결국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저점을 잡는 기준으로 만든 것이 이제 저점 신호 해입니다. 네네. 해입니다, 해. 네, 해. 네, 태양인데 저점. 뭔가 네. 아이러니하지만, 네,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의 활용법을 대충 음, 이렇게 네 가지의 형식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추세에서 바닥을 잡는 것과 이제 상승, 이제 대시세가 난 이후에 눌림을 잡을 때, 다음에 말 그대로 저점 신호, 그러니까 지금이 저점은 아니지만 곧 저점이 나올 거다라는 신호와 아니면은 이 저점 자체를 해가 뜬 시점을 이제 기준선으로 삼아서 지지와 저항을 판단한다든지 음, 아니면은 이 투매를 잡을 수 있는 음. 이런 지표로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일단 제일 쉬운 거는 해가 떴을 때 그 바닥을 이탈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모습처럼 보이네요. 네, 그쵸. 네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해가 떴을 때 이탈을 하더라도 음, 이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면은 이제 수익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해가 가장 저점이든지 아니면 저점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기준선 라인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그 추세에서 바닥을 보여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은 이 LG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해가 떴을 때 여긴 이제 저점 신호라고 봐야 되죠. 이제 음, 저점 신호가 뜨고
이제 완전 추세의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돌릴 때 이렇게 해가 뜬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 추세 하락이 나오다가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반등을 한 타임에서 해가 나오면서 그 이후로는 일단 상승 추세를 그려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저점에서 신호가 뜨면서 어느 정도 저점이 잡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럼 이게 날봉이잖아요. 네, 날봉인데 지금 차트를 굉장히 길게 보고 있으니까 네, 약간 자주 뜨는 신호는 아닌데 저게 뜨면 굉장히 바닥 구간일 확률이 매우 큰 신호다. 그쵸. 일단 이 네. 차트를 보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음, 일단 여기 이 근처에서는 거의 한 중장기적인 바닥을 잡아냈지만 이제 단기적인 바닥도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다라고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차트를 보면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서 고점 찍고 하락 나올 때 바닥을 한번 잡고 이 추세 하락에서도 음. 바닥을 잡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닥을 잡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네. 이번에 그러면 새로 종목을 갖고 왔나요? 아니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핑거 스토리를 이번에도 또 가져왔는데요. 핑거스토리 추가 전략? 네, 추가 네, 전략으로 네, 가져왔는데요. 이 종목을 보시면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파, 2파, 3파, 4파, 5파 나오고 이제 A, B, C 파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근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한번 A파는 작게나마 이제 22평까지 찍으면서 나오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눌리는 과정인데 이 눌릴 때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계속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쵸. 이 저점을 이탈을 하면은 일단 추가 매집을 멈추고 네네. 이제 이전 상한가의 시가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정한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탈하면은 손절이 나가는 거고 만약 이탈하지 않고 이탈하더라도 3거래일 만에 이 라인을 다시 살려준다 하면 이제 헤드앤숄더도 이렇게 헤드앤숄더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3거래일 만에 다시 회복한다면 손절하지 않고 어쨌든 이제 지지 라인에서 10거래일 정도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일단 1차 목표가였던 이 부분을 그대로 여기서 매수했던 부분만큼을 여기서 다시 팔고 이제 나머지는 2차 목표가로 이제 62평 여기서 보시면 이 초록색이 62평이거든요. 네네. 이제 이 62평까지는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손절 대응이 힘들다 하는 사람들은 네. 비중을 어느 정도 모아갈 수 있어요? 이게 시총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손절 대응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일단 이 라인에서 만약에 자기가 전체 시대의 10%를 이 종목을 살 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일단 30%가 모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손절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갭상승이 나온 이 지지 라인이 있어요. 네. 이 갭상승 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게 한번 확인이 되면은 그때 반등이 나오고 이 저점 라인을 회복하는 걸 확인을 하신다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또 추매가 가능하다. 네, 또 추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그리고 있을 것 1차 같습니다. 청산은 오른쪽 어깨 넥라인에서 네, 1차 맞습니다. 청산을 하고 네, 그 나머지 물량은 또 다시 전저점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제 들고 있다가 더 크게 네, 더 한 크게 번 먹을 수 있는. 여기가 한 30%까지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총이 적다 보니까 혹시 따라할 이 생각이 드시더라도 비중을 아주 적게만 해가지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정말 저렇게 차트 분석을 했는데 내가 조금만 사보고 비중 관리도 이렇게 조금씩만 해보고 해서 정말 저렇게 되는지 이거를 한번 안 사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 조금 사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이 체득이 빨리 되거든요. 그러나 시총이 너무 작다 보니까 아주 소액으로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오늘은 이 추세에서 바닥 잡는 예시만 보여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상승 후 눌림하고 이 저점 신호 이 기준선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에 어떤 이제 투매를 어떻게 잡는지 이 해 신호가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네, 예시와 네네. 함께 활용 방안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신호기는 또 그 이후에 또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네, 다른 신호는 이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승범님과는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신만이 이제 쿨비님께서 지난주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목요일 날 촬영을 하고 이제 업로드가 토요일 날 되는데 목요일 날 소개드리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바로 소개한 종목이 아주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훈님께서 큐렉소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만이 쿨비입니다. 큐렉스라는 종목을 목요일에 촬영을 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업로드가 됐는데 이게 아쉽게도 바로 다음 날에 한 22%가 오르고 월요일에 한 더 추가적으로 29 거의 상한가를 가가지고 이게 아쉽게 방송을 보신 분들은 매매를 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월요일 날 첫 대응이셨을 테니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3위평이랑 5위평 자리에 오면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보시면 화요일에 이제 3위평이랑 5위평 자리에 이렇게 도달을 해가지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약수익은 나올 수 있는 한 12% 정도의 약수익은 보셨을 겁니다. 아, 지금 저 파란색 굵은 선이 3위평, 아, 파란색은 5위평입니다. 5위평. 그러면 파란색 굵은 선이 5위평인데 3위평, 5위평에 매집을 했으면 네, 저기에서도 한 10% 정도 상승이 나왔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월요일이 너무 상승이 셌기 때문에 지금 저게 좀 작아 보이는데 네, 네, 어쨌든 말씀드린 전략대로 해서 화요일 날 매집을 했어도 10% 정도의 네.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한번 지워보고 보시면 이제 이번에 상승을 해준 덕분에 진짜 패턴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앞으로의 미래가 이 친구는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그 지난번에 그렸던 상승 추세 룸까지 다 도달을 했네요. 네, 작도는 상단 추세는 작도는 이 정도만 하고 마디카 패턴을 한번 보면 1대1 패턴으로 중시값만 가져도 땡큐인데 거의 전고점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전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패턴을 보시면 또 이제 그 하락한 기간보다 더 빠르게 중시값을 터치해주면서 이제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었고 여기서 쌍바닥 패턴을 만든 후 재차 이제 중시값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이렇게 고점과 저점의 중시값 자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이 위에서 주가가 버텨만 준다면 이제 이 종목은 이 전고점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눌렸을 때 저 중심값을 지켜주면 1차, 2차, 3차, 다음번이 4차니까 네,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쭉 상승을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월봉을 보더라도 이제 큰형이 이제 예쁜 쌍바닥 패턴을 네. 완성을 했고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제 10년 한 거의 20년 만에 신고 거래량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저점 이탈하면서 죽는 흐름을 보기보다는 중시값을 지지를 해주다가 이제 빵 쏘면서 신고가를 찍는 흐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종목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못해도 쌍봉을 찍으러 간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하면 4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또 이번 에코프로처럼 네, 신고가를 돌파할 경우는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네. 네,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이 캔들만 지지를 해준다면 그렇죠. 이 캔들을 이탈하지 않고 이 위에서만 고가 놀이를 하면서 12평을 지지받으면 또 한 번 추가적으로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패턴이 돼가지고 아주 좋은 흐름을 완성을 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좋고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네. 장기적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미 한 번 수익을 줬기 때문에 음. 큰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더 리스크 측면에서는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1만 원 정도 오면 비중을 조금 실어도 될까요? 11,000원이요. 11,000원. 네, 이 전고점 자리는 또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저 구간에서 좀 비중을 실으시면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번 주에 새로 소개해 주실 종목은 뭐가 있나요? 네, 이게 큐렉소 이렇게 급등주를 골랐을 때 단점이 이제 다음 날에 바로 급등을 하는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제 스윙용 종목 하나 그리고 급등주 눌림목 종목 하나를 총 2개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먼저 스윙으로 알맞은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우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예상을 해보자면 역사적 신고가를 찍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그 끝에서 놀고 있네요. 네. 이제 보시면 고점과 고점을 이은 추세선 위에서 캔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패턴을 아시면 좋은 게 고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는 추세선을 캔들이 돌파를 하면 이렇게 슈팅을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각도가 급격히 가빨라지면서 슈팅하는 모습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우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월봉 파동도 되게 예쁘게 일단은 만들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월봉의 둘째 파동이 진짜 좋은 모습인데요. 이제 옛날에 과거 월봉 둘째가 쌍바닥 패턴을 찍으면서 큰형이 이렇게 다 상승 전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째 쌍바닥 패턴으로 이제 큰형이 이렇게 돌아주면서 캔들은 이렇게 장대 한 봉을 뽑아낼 수 있는 이 패턴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 25,000원 구간만 지지를 해주면 네, 굉장히 좋게 네. 갈 수 있는. 이제 주봉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강력한 1파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중심값을 깨지 않고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강력한 이제 이 중심값 자리에서 상승 에너지가 계속 뒷받침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네, 진짜 잘 지켰네요. 네. 그리고 변곡 마디값 패턴을 봤을 때에도 57주 상승, 네, 57주 상승, 그리고 57주의 절반 기간 동안 중심값을 훼손을 했지만 바로 여기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이 고점과 저점의 중심값만 가도 땡큐인데 오히려 전고 가까이 가면서 그렇죠. 이제 눌릴 자리를 만들어줬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또 아예 중심값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쌍바닥 패턴으로 살려줬고 그 다음에는 저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또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상단 추세선 이 4차 돌파를 하면서 급등을 바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거 밑에 삼각 수렴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추세선 한번 그려서 이렇게. 조금만 더 한번 위로 가파르게 그쯤 그려서 개 평행 채널 하나 복사해가지고 저 위로 한번 갖다 대줘 보세요. 얼마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나? 이렇게요. 네. 아 이게 HTS라 조금 트레이딩 뷰랑 달라가지고 보기가 어려운데 상하 여백을 이렇게 하면 상승 평행 채널 상단은 대략 36,000 언저리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가면 또 36,000원 정도. 근데 이 삼각수렴 돌파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중심값 자리가 약 38,000원 정도고 이 위에는 약 46,000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이 36,000원 구간, 2차를 38,000원, 그리고 나머지 물량이 이제 45,000원 이상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네. 그리고 일봉을 보더라도 일봉에서 이제 막내에서 이제 공부하기 매우 좋은 패턴이 하나 나왔는데 과매도권에서 이제 막내가 과매도에 빠질 때 둘째랑 큰형을 돌리려면 적어도 막내에서 쌍바닥이 나와야 이제 하락하고 있는 둘째와 큰형을 돌릴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권에서 바로 과매수권으로 직행하면서 이제 하락 중인 둘째와 큰형을 상승 전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진짜 강력한 상승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만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봉 단기적으로라도 바로 매매가 가능한 종목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 고점과 고점을 이은 추세선을 살짝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근데 아직은 3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렸지만 이제 22평과 올라오는 62평을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7,000원 정도는 지지를 해줄 것 같다. 네. 네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좋은 패턴이 하나 나왔는데 이동평균선에서 너무 한꺼번에 꿀팁 대방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초반에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22평이 62평 위에서 이렇게 위로 돌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의 변곡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기평이 장기평 위에서 N자 패턴을 만드는 모양새를 보이면 주가는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쵸. 이제 스토캐스틱도 그렇게 만들면 힘이 센데 네. 이 평이 저런 모양을 만들어주면 이제 힘이 훨씬 더 네. 세지니까. 여기 딱 좋은 예시가 있는데 이렇게 22평이 N자 패턴을 만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네네. 이제 이 평이 발산하면서. 네. 그리고 제우스라는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가 지금 현재 2차 전지랑 로봇 섹터에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제 개인적으로 다음 주도 섹터는 반도체 소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네. 이 사진을 보시면 기간의 순매수량이 이렇게 제가 캡처를 떠왔거든요. 네. 근데 한번 3월 22일 혹은 21일 기간 순매수량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매우 한 번에 기간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해당 종목의 기간 순매수량을 약 1년치를 가져온 다음에 현재 기간 순매수량이 1등인 종목만 표시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이 프로그램으로 22일에 돌려봤을 때 이게 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 이제 기간에 역대 순매수가 들어왔음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도 섹터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목 번호가 이제 저렇게 094360 이렇게 뜨고 제우스는 저 밑에 가운데인 네, 079370 저게 제우스인데 네, 지금 기관계에 표시되어 있는 저 플러스 숫자가 일단 지금 보시기에도 높지만 이거를 지금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저거를 다 거래량을 1년치를 다 다운을 받아서 네. 그 어떤 프로그램을 썼을 때 1년 중에서 가장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을 따로 뽑아봤더니 그게 다 반도체 소부장 쪽이더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다 기관 수급이 몰리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게 앞에서 봤던 저 제우스가 차트도 좋고 기관 수급이 지금 1년 중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도 좋겠고. 그래서 이제 수급을 맹신을 하진 않지만 네. 제우스가 상승할 수 있는 근거 하나가 또 이제 수급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도 좋은데 기관 수급도 1년 중 역대급 최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으니 그리고 그게 제우스 한 종목만 그런 게 아니고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저렇게 여러 종목들이 전부 다 기관이 최근에 가장 네. 매집을 많이 하고 있다. 네, 되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되겠네요. 네. 음. 그리고 제우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네네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저번 주 큐렉스처럼 바로 단타를 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종목명은 TSI입니다. 네네. 얘는 시총이 얼마예요? 시총이 2,200억입니다. 2,200억? 아, 이 정도면 조금 이제 소액으로 따라 하셔도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긴 한데,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목요일 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토요일 날 나가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월요일 날 따라 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네, 그 점을 좀 감안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월봉부터 보시면 고점과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우량 종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동도 막내와 둘째가 상승 중이기 때문에 큰형이 이렇게 돌면서 추가적인 급등세가 월봉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이제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급등 화살표 신호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추가적인 양봉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파동을 보더라도 쌍바닥 후 쌍바닥 주봉 둘째가 쌍바닥을 찍은 다음에 이 50선 위에서 다중바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화살표에 추가적인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저렇게 50선 위에서 돌려주면 또 거기서 꽤 센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막 휴렉소처럼 너무 아쉽게 그 다음날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는 아니고 다음 주에도 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주봉상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봉을 보더라도 이렇게 아까 고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는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이제 TSI 같은 경우에도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완만했던 상승 각도가 이제 앞으로 가파라질 수 있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저 또 예쁘게 1, 2, 3, 4차 돌파를 해줬고. 네, 이제 타점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작도를 해봤는데 네. 겹치는 구간에서 추세선이 겹치는 구간에서 이제 매수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매수는 여기 현재가 1차 매수, 그 다음에 이 11,500원 구간에서 2차 매수, 그리고 3차 매수는 이 전고점 구간인 전고점 구간에서 3차 매수를 진행을 하면 제 예상에는 1차 매수만 되고 쫙 뽑아버리거나 아니면 3차 매수까지 진행이 되고 좀 흔들면서 이제 다음 주에 상승을 하게 되는 모습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12,000원에서 11,000원 정도 그냥 좀 이렇게 쭉 깔아놓으면 네, 손이 좀 느리신 분들도 그래도 좀 이렇게 매집이 돼서 네, 네, 진행이 될 수 있겠네요. 이 종목은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우스와 TSI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이렇게 지훈님 스타일에는 굉장히 빨리빨리 수익이 날 수 있는 스타일의 종목들을 설명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높아심에 누차 얘기를 드리지만 장중에 대응이 항상 가능하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되신 분들이 이 TSI나 큐렉소 같은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 따라 하셨으면 좋겠고 제우스는 조금 그렇게 장중에 잘 대응이 안 되시더라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아까 또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그 확인을 했을 때 굉장히 여러 종류의 반도체 소부장 쪽이 기관 수급이 최근에 역대 1년 기간 중 역대 최고 거래량을 지금 찍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여의도 10만이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